제주공항 진입로의 교통체증이 서울 도심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항에서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금지됩니다.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과 사이버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과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침몰한 소형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 V패스가 이번에도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해녀 문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서울 도심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거나 반납할 수 없게 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과 로형 로터리를 잇는 도령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지난 6월 하루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9.3km. 서울 도심의 19.6km보다도 느렸습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의 통행 속도는 시속 13.6km로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압구정동과 비슷했습니다. 제주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주차장의 렌터카 하우스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차고지와 공항 사이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렌터카 주차장을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바꾸는 공사에 2달 정도 걸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업체 20여 군데는 공항 상주 직원 주차장을 1년 동안 임시공동 배차지로 사용하지만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일단 급하고 기다리는 시설들이 많이 안 돼 있다. 그거 안 돼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셔틀버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렌터카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대표 당선 이후 가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8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제주 4.3 추념식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을 2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킬 게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과 사이버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흡연과 음주율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 막 지난 제주 시내 한 PC방. 335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마치자마자 가방을 메고 PC방으로 바로 온 학생들입니다. 집에서도 할 거 없고 친구들이랑 오면은 여기 시간도 잘 가고 재밌어서 같이 게임하러 와요.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과다 사용자는 10%, 스마트폰은 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위험 수준이나 문제군 학생 비율도 10.8%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달팽이 경주나 사다리 게임 등 돈을 거는 게임이 유행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43명이나 됐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성인 인증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보니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의 돈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생 흡연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크게 늘었고 여학생들의 위험 음주율은 62%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학생 중독 예방 및
위험 학생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학생 중독 예방 전담 기구를 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상계팀 14명을 으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96명. 경찰과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와 치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 주말 나홀로 한치잡이에 나섰던 소형 어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년 전 18명이 숨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패스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어선 침몰 사고 현장에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들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주시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3톤짜리 연안어선 원양 1호가 침몰된 채 발견된 건 지난 27일. 사고 현장에는 나홀로 한치잡이에 나섰던 59살 안모 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는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해가지고 저도 같이 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담합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의 자동 위치 발신 장치 V패스가 이번에도 전혀 재구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원양호의 V패스 항적 신호가 끊긴 건 출항 3시간 만인 지난 26일 저녁 7시 48분. 하지만 해경은 실종자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다음 날 새벽에야 신호가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8시간 만에 뒤늦게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모든 선박의 V패스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침몰어선이 SOS 신호를 보내지 않아 항적 신호가 끊긴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혼자 조업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SOS 버튼을 누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다행히 브릿지에서 있으면은 이걸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밖에서나 어디서나 만약에 다쳐가지고 물에 빠졌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무용지물이지. 해경은 지난해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도 V패스의 오작동이 많다며 자동 신고 기능을 없애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신고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곽지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 4천만 원을 변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업이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작돼 하위직은 명령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상 판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될지 결정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녀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 해녀는 4,400여 명, 이 중 83%가 60살 이상 노년층, 40살 미만 해녀는 10명에 불과하고 30살 미만은 1명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제주 해녀정책위원회 설립 등 국가 차원의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가 전국 각지 해녀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녀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산이다. 어업유산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부분이 정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앞으로 젊은 해녀가 나올 수 있도록 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에도 지역 연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녀는 이제 직업이 아니고 노인네들이나 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연구를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해녀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해녀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출신 오멸 감독이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영화 인어전설의 제작을 위한 인터넷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오멸 감독은 오는 10월 말까지 5,500만 원을 목표로 다음 스토리 펀딩 홈페이지에서 영화 후반 작업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어전설은 제주로 이주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가 해녀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영화로 수익금은 해녀 후원 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제주 북부와 서부 앞바다,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제주도 전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확대되고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해양 레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 북부와 서부, 산간에도 내일 강풍특보가 내려지고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인 상태로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7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학교 측은 버스업체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거점 물류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지역 물류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제주 신항 배우지에 최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없는 물류단지 조성은 도민 공감대가 떨어진다며 서귀포와 한림항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